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을까? 며느리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손주들 시끄럽다 한마디 못하시죠. 저녁 식사 후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하시다면 지금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것이 진짜 노후의 모습일까? 텔레비전을 켜면 늘 똑같은 장면만 나옵니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는 어르신들, 좁은 단칸방에서 홀로 식사하시는 어르신, 명절에 텅 빈 집에 계신 독거 어르신, 마치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실패라고 세상이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순희 할머니입니다. 올해 78이 되셨습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동네에서 지금은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김순희 할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7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눈빛이 맑고 웃음의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에게도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길고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70이 되시기 전까지 김순희 할머니는 큰딸 가족과 함께 한 지붕 아래 사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화목한 3대 가족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복도 많으시지 딸이 저렇게 모시고 사니. 그런데 그 화목한 집 안에서 할머니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매일 새벽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뜨셔야 했습니다. 손주들 아침상 때문이었습니다. 허리가 시큰거리고 무릎이 욱신거려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출근 준비로 분주한데 장모가 늦잠을 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다 그릇 하나라도 깨트리는 날이면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또 그러시네.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마음은 작게 오그라들었습니다. 낮이 되어 손주들이 학교에 가고 딸 부부가 출근하면 그제야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 마음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는 작게, 전기세 아깝다는 사위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고 싶어도 통화료가 마음에 걸려 짧게 끊으셨습니다. 혼자 사는 며느리도 아닌 자기 딸 집에서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할머니는 그 질문을 가슴에 묻고 또 묻으며 그렇게 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김순희 할머니의 하루 중 가장 시끄러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주들은 거실을 뛰어다니고 사위는 뉴스를 크게 틀어놓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트로트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한 번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손주가 보는 만화 옆에 가만히 앉아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할머니의 자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아도 말이 없으셨습니다. 간을 조금만 세게 해달라 부탁하면 딸은 어김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 생각하셔야지. 가끔 짜장면 한 그릇이 먹고 싶다고 하시면 배달 음식은 몸에 해롭다며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밥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입맛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밤이 깊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며시 닫는 순간 할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 작은 방, 이 짧은 시간만이 진짜 내 시간이구나. 그렇게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딸과 사위가 결코 미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들도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집에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지 할머니 본인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삼시세끼를 같이 먹는데도 진짜 마음을 나눈 대화는 한 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사무치게 외로운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점점 작아지셨습니다. 의견을 말하는 일도, 원하는 것을 청하는 일도 모두 천천히 포기하셨습니다. 그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조용히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할머니께 평생 잊지 못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박영자 할머니였습니다. 두 분은 처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순이야, 나 이번에 작은 집 하나 얻어서 혼자 나와 살기 시작했어. 한번 놀러와. 그 말을 듣고 김순희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다. 혼자라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영자가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별별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떡 한 접시를 들고 친구의 새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할머니는 자기 눈을 의심하셨습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너무나 환하게 웃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창가에는 햇살을 받은 화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친구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읽담한 책이 있었습니다. 공기마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자유롭고 따뜻하고 어쩐지 마음이 놓이는 그런 공기. 박영자 할머니는 직접 끓인 차를 내오시며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나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 아침에 늦잠 자고 싶으면 자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시켜 먹어. 텔레비전도 내 마음대로 보고, 친구한테 전화도 마음껏 하고, 누구 눈치 안 보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김순이 할머니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찻잔을 든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부러움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이 그날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일은 살먹은 노인이 혼자 산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 하지만 한번 마음에 들어선 그 생각은 도무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혼자 살다가 한밤중에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외롭지는 않을까?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동네 사람들은 또 얼마나 수군거릴까? 그런 생각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마음 한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내 인생을 한 번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 그 작은 욕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장모로만 살아오지 않았던가. 김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내 이름 석자로 살아본 시간이 단 하루라도 있었던가. 고민 끝에 할머니는 큰 용기를 내셨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딸 부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엄마, 이제 너희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살아보고 싶구나. 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사위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나이에 혼자 사신다니요.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세요? 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말씀해주세요. 김순이 할머니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가야,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란다. 엄마가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아온 게 잘못이지. 이제는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엄마답게 살아보고 싶구나. 그 말 한마디에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며칠간의 설득과 눈물 끝에 딸 부부는 결국 어머니의 결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김순이 할머니는 이른이 되시던 해봄,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얻으셨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던 날 트럭에 실린 짐을 보니 평생 모은 살림이 너무나 단출했습니다. 오래된 장롱 하나, 작은 식탁 하나, 이부자리 한 채, 그리고 손때 묻은 그릇 몇 개. 그것이 김순이 할머니가 70년을 살며 진짜 자기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새 아파트의 현관문을 처음 여시던 그 순간을 할머니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텅 빈 거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 인생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첫날 밤 할머니는 작은 침대에 누우셔서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묘한 해방감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자기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고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순이 할머니는 알람 소리도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뜨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30분이었습니다. 평생 그 시간까지 누워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압박감도 누군가의 아침을 차려야 한다는 의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새소리가 거실 안으로 가득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직접 끓인 보리차 한 잔을 들고 창가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사는 것이구나. 7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할머니는 평생 먹고 싶어 하셨지만 한 번도 마음 편히 시켜 드시지 못한 짜장면을 주문하셨습니다. 배달원이 가져다준 짜장면 한 그릇을 식탁에 놓고 할머니는 가만히 웃으셨습니다. 혼자 먹는 짜장면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줄 그날 처음 아셨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동네 산책에 나서셨습니다.
평생 살던 동네였지만 새로운 눈으로 보니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노부부, 손주들과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할머니, 운동하는 어르신들, 그동안 보이지 않던 풍경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늘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수채화 수업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처음 잡아보는 붓이 손에 익지 않아 떨렸지만 종이에 칠해지는 색깔들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셨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독립해 혼자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서로의 인생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따로 또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말이 할머니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따로 또 같이, 그것이 새로운 노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큰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갖는 것입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딸의 넓은 아파트에 살 때보다 작은 방 한 칸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를 느끼셨습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인생의 후반전을 진짜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할머니의 삶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의 일상은 단순하지만 풍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리차 한 잔, 가벼운 산책, 오전에는 도서관에서 책 읽기, 점심은 그날그날 먹고 싶은 음식, 오후에는 수채화 수업이나 친구와의 대화, 저녁에는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마음껏 보시고 밤에는 일기장에 그날의 작은 행복을 적으셨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하신 지 8년이 지난 지금 김순희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가슴 한켠에서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작은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진짜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김순희 할머니께서 직접 알려주신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5가지 비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시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멈춰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창밖에 비치는 햇살, 따뜻한 이불의 감촉, 어제 통화한 친구의 목소리,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매일 30분씩이라도 좋으니 반드시 몸을 움직이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산책, 아파트 계단 오르기, 거실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사신다면 더욱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토록 소중한 자유도 함께 잃게 됩니다. 식사도 절대 거르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대충 드시면 안 됩니다. 한 끼라도 정성껏 차려 드세요. 세 번째,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제는 그래도 되는 나이입니다. 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정중하게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부정적인 말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 그런 분들과 보내는 시간은 인생의 낭비입니다. 남은 시간은 따뜻한 사람들과만 나누십시오. 네 번째, 작은 돈이라도 좋으니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힘을 길러두십시오. 이것이 당당함의 뿌리입니다.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내 손으로 받는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 사드시는 그 자유가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신감 하나가 인생 후반전을 다르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인생의 마지막을 차분히 준비해 두십시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중요한 서류, 통장 정보, 복용 중인 약 목록, 가까운 이웃의 연락처를 한 곳에 정리해 두십시오. 미리 준비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십니다. 그리고 남은 하루하루를 더 충실히 살게 되십니다. 로마의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충만히 살아간다. 여러분,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금방 지치십니다. 오늘 단 하나만 골라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그것부터 가만히 실천해 보십시오. 김순희 할머니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시작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책임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누리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김순희 할머니처럼 평화롭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한 글자라도 좋은 이 마음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다른 어르신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같은 길을 함께 걷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마음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꼭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떠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